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양서영입니다. 자, 우리 이투스 기숙 친구들 곧 시즌 1 수업이 개강이 될 텐데요.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될지 막막할 것 같아서 어떻게 연간 커리큘럼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각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먼저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개념 완성, 문제풀이, 심화 전략, 파이널까지 이렇게 개념부터 파이널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커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이름들을 딱 보고 위랑 아래랑 느낌이 되게 다르다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좀 해주자면 아마 공부하면서 느꼈을 거예요. 아, 내가 화학 문제를 잘 풀어내려면 빠른 시간 안에 확실하게 풀어내려면 습관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요런 틀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습관들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 습관을 잡아주는 게 바로 위에 있는 센스 시리즈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센스 오브 개념과 센스 오브 기출들을 통해서 확실한 습관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딱 잡으면 성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고득점이잖아요.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커리가 필요하냐? 밑에 있는 이 실력 완성 커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더 정확한 습관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빠르게 풀어내야 하는 그런 속도감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실력 완성 커리를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플래시 포인트 플러스 엔젤 그리고 스파크 모의고사라는 커리가 이용이 될 거고, 서바이벌 컨텐츠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각각이 어떤 수업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자, 일단 시즌 1,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게 될 커리가 바로 센스 오브 개념인데요. 많은 친구들이 착각을 하는 게, 엔수생 친구들이 착각을 하는 게 나는 개념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개념부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나는 안정적으로 고정적으로 1등급이다. 아는 친구들, 그리고 내가 모든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라는 정도가 아니면 개념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보완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개념에 대한 기반을 정확하게 다져야 다양한 문제들을 풀을 때도 흔들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기본 개념만 할 게 아니라 수능에 꼭 필요한 기본 개념 그리고 심화 개념까지 다룰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커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일단 정말 중요한 핑크팁이 들어가 있고요. 정말 많이 사랑을 받은 그런 박스인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문제풀이에 필요한 그런 꿀팁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들, 심화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핑크색 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문제풀이에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그리고 유형에 대한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단원마다도 각각에 대한 유형들이 다르고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에 유형에 대한 정리를 꼭 해줄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예제와 자료 분석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습관을 1차적으로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이 고난도 파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양적 관계나 중화 반응. 내가 거기가 정말 잘 잡혀있지 않는 한 다양한 유형의 친구들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나는 이 고난도 파트는 아예 버렸어 라고 했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고, 아니다 이거 잡긴 잡았는데 내가 여기에 대한 속도감이 좀 느리고 생각하는 사고 과정이 좀 느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다양한 유형의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쉽고 깔끔하게 강의하는 걸 정말 잘해요. 그래서 이 파트들을 수업 시간 내에 체화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주 출제되는 유형 정리 그리고 우리가 각각에 대한 접근법을 제시를 해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풀이 습관을 여기서 1차적으로 잡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실전 적용 감각이 만들어지겠죠. 어떤 것들이 제공이 되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자면 우리가 센스 오브 개념 뒤에 커리가 센스 오브 기출이에요. 거기에서 정말 다양한 기출 문제들을 만날 거고 쌤이 선정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거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한 또 다양한 과제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습용 과제가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빈틈을 꼭 채워야 하기 때문에 빈틈을 채우기 위한 암기 과제까지 제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손글씨 해설이 들어갈 건데요. 소단원별로 기출 맛보기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센스 오브 기출에서 다양한 기출을 만나지만 그 전에 기출에 대한 것도 맛을 봐야 하기 때문에 기출 맛보기가 들어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계속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문제풀이 습관을 1차적으로 잡고 여기서 그런 습관들을 잡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그거를 사고 과정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하려면 쌤의 손글씨 해설과 비교를 하면서 내가 막힌 부분이 어디인지를 캐치해내기 위해서 손글씨 해설이 제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개념 커리이고요. 다음 커리는 센스 오브 기출 커리인데요. 자, 우리 기출 정말 중요해요. 쌤이 계속 이야기를 할 게 뭐냐면 기출은 정말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기출은 그냥 막 푸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좋은 문제들로 문제풀이에 대한 연습을 해야 우리가 어쨌든 결론은 목표는 문제를 잘 풀기 위함이니까 좋은 문제로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기출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목표는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논리적이고 일관된 습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럼 그거를 잘 만들기 위해서 쌤이 잘 다져줘야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냐면 그냥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을 그냥 막 배열을 한 게 아니라 단원 구성은 일단 센스 오브 개념과 똑같아요. 왜? 우리가 개념과 연결을 효과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단원 구성 동일하고요. 근데 단원에 대한 그냥 배치뿐만 아니라 각 주제별로, 유형별로 나눠놨어요. 그렇게 배치를 했고 심지어 난이도 순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왜 난이도 순으로 했냐? 각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그 보완할 부분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구구단 외우는 것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듯이 이것도 우리가 보완하려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난이도 순으로 배치를 해야 사고가 자연스럽게 확장이 됩니다. 위에서 풀었던 문제 밑에서 적용을 해가면서 이렇게 확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 순으로 배치를 했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이 접근법이 습관화가 될 거고 그럼 문제를 보는 눈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걸로 습관을 만들고 문제를 보는 눈을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도 대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N회독 정말 중요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늘 정말 기출을 외울 때까지 봐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나 기출 놓친 선지 없이 다 알아요 라고 하는 친구도 몇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정말 놓치는 선지 없이 놓치는 자료가 없이 모든 기출을 싹 그냥 잡아먹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간식 워크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그렇게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것들이 또 제공이 되냐. 어쨌든 여기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문제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분석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분석을 하려면 내가 막혔을 때 내가 어떤 것에서 막혔는지 그리고 내가 잘 못 사용하고 있는 틀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풀이 가이드에 대한 것들을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풀다가 막힌 부분이 어떤 것이 캐치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다 손글씨 해설까지 줘서 여기서 사고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잡을 수 있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습관이 확실하게 잡혔겠죠. 자, 그럼 이제 실력 완성 커리로 넘어가 볼게요. 자, 플래시 포인트 플러스 엔제 커리인데요. 자, 이건 어떤 거냐? 우리가 개념도 했고 기출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풀이도 잡았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유형들에서는 어떤 습관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서는 어떤 스킬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해서 이게 플래시 포인트 커리를 만든 거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것도 새로운 문제를 보는 눈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엔제를 추가해서 넣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자면 우리가 2,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암기가 주요적인 부분들이죠.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 넘어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암기할 것들을 확실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선지 포인트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선지와 암기 포인트를 정리해 놨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도 파트는 자료 해석이 어쨌든 제일 중점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에 대한 것들 자료 분석 연습을 열심히 할 거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형별 행동 습관 그리고 중요한 스킬들을 그렇게 정리를 해서요. 우리가 각각의 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커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고난도 파트, 양적 관계와 중화 반응은 여기서 더 딥하게 다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심화 기출도 다룰 거라는 거. 그리고 자작 문제와 변형 문제를 이용을 해서 엔제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새로운 문제로 행동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거라는 커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연계 교재 당연히 반영되어 있고 각 엔제에 대한 손글씨 해설도 제공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파이널 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파이널 커리는 스파크 모의고사랑 서바이벌 컨텐츠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너무 과한 난이도도 아니고 너무 쉽지도 않은 적절한 난이도를 이용해서 실전 감각을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당연히 평가원 출제 경향을 당연히 반영을 해서 자체 제작과 변형 문항을 통해서 우리가 모의고사로 실전 감각을 잡을 거고요. 서바이벌 컨텐츠 쌤이 선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다양한 모의고사들을 맛보면서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제공이 되냐. 이렇게 파이널 커리에 오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인 거에서 틀려요. 우리가 기본 다지고 열심히 다지고 이제 넘어와서 새로운 문제들 만나고 어려운 것들을 다루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들에서 실수가 발생해요. 근데 우리가 고득점을 하려면 어려운 문제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쉬운 것들을 실수하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도 우리가 수시로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파이널 정리집이 나갈 겁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선지들 그리고 낯선 선지들 연계 교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선지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 OX나 빈칸 유형들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럼 한번 싹 정리를 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놓쳤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될 거냐면
올해 우리가 만나게 될 6평과 9평 정말 중요하니까 정말 그냥 싹 다 외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많이 반복하고 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분석해주면서 어떤 포인트들이 중요했는지 여기서 필요했던 틀들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잡아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리집도 나갈 거고 요걸 분석을 한번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했던 것들까지 커버가 딱 되겠죠. 이렇게까지 하면 파이널 커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연간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됐고 포인트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그런 학습 가이드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어떤 것들을 조금 꼭 해봤으면 좋겠냐면 작년 수능 꼭 분석하세요. 우리가 남들과 다른 부분을 잘 캐치를 해야 돼요. 우리가 남들과 다른 부분은 나는 경험이 있다. 그럼 그 경험을 소중히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작년에 봤던 수능에서 만약에 시간이 모자랐어. 그럼 왜 모자랐는지. 내가 어떤 부분을 틀렸어? 그럼 왜 틀렸는지. 실수를 했다면 그건 왜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내가 공부가 덜 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고 그 약점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완할 점을 꼭 파악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꼭 했으면 좋겠고 우리 N수생 친구들 제발 부탁하는데 무작정 문제부터 푸는 거 절대 안 돼요. 이거 절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냥 나는 일단 문제가 부족해 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문제부터 가는 거거든요. 그게 왜 안 좋냐면 그럼 내가 모르는 거 계속 모르고 약점 보완도 안 됐으니까 틀리는 거 계속 틀리고 틀리는 것만 누적적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었던 충격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쌤 저 요즘 화학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요 라는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가 보완할 점도 기반도 탄탄하게 보완을 안 했는데 그냥 새로운 문제만 계속 푸는 거야. 그럼 당연히 우리가 화학 자존감이라는 게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계속 틀리니까, 그치? 우리가 어려운 문제만 계속 만나면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기반을 제대로 다져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개념과 기출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우리 특히나 3등급 밑에 친구들은 개념 정말 더욱더 누구보다 꼼꼼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쌤이 준비한 내용들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달리느라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힘든 생활 속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기다려지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올해 같이 열심히 버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그럼 곧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안녕!